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업종이 어제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장중에는 중국 최대 여행사가 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올 2분기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해서 17% 이상 오르면서 분기 기준으로 약 2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MSCI 전 세계 지수도 올 2분기 18% 넘게 상승하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간밤 증시는 다시 한번 힘받았습니다. 시장 이슈를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콩이 현지 시간 6월 30일 밤 11시부터 홍콩 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긴밀한 인간 접촉이 필요한 상업활동 재개는 최근 미국 남부와 남서부주에서 입원과 감염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경제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GT를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FCC는 두 업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십 년 만에 최고의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동안 이 다우존스 지수는 17.77%, S&P 500 지수는 19.94%, 나스닥 지수는 30.63% 이상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5,81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3,100선까지 도달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간밤에는 만선을 되찾았습니다. 105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사항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이었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삼성전자보다 강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했고 85,000원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52,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는 다시 한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근 외인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26만 7천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지난주 동안 계속해서 급등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1%대 하락으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였던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물산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 삼성SDI 어제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알테오젠이 어제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2% 넘게 상승했는데 알테오젠의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5거래 연속 외국인을 매수하고 있고 26만 6,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급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2% 넘게 하락 나왔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졌습니다. HLB 4% 넘는 급락세 나타냈고 시젠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은 테마주 중심으로 좀 올랐고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는 파란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다시 한번 6% 넘게 뛰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게임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 어제 한한령 관련해서 이 중국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펄어비스 21만 원대까지 진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이와 함께 8% 급등 흐름 나타냈고 어제 시장 86,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CJENM 마찬가지로 5% 이상 급등. 어제 시장에서는 콘텐츠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인드레일도 만나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증시가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을 함께 만나보시면요. 비트코인 여전히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대부분 이 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에메랄드 이더는 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플 역시나 약보합권,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랜그레인베스트 신승훈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만선을 회복했는데요.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일단 가장 우려가 됐었던 부분은 미국의 중국의 그 홍콩 인권법 관련된 그 통과 여부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미국의 어떤 그 반대 보복 조치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인권법이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기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1%대의 어떤 그 상승 마감 보였다라는 부분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어떤 그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85%가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87%, 2%에 육박하는 다시 한번 10,000포인트를 회복해서 상승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2분기가 실질적으로 어제 6월 30일 마감이 됐습니다. 33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점. 다우가 18% 정도 올랐고요. S&P 500이 분기 기준으로 20% 정도. 나스닥이 30%가 넘는 급등 양상을 분기 3개월 만에 이루어냈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 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는 4가지 정도 주요 배경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 부분은 아마도 이번 그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3분기 역시 비슷한 양상의 흐름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경기부양책,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지금 현재 시장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코로나의 확산이 조금 좀 둔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 다시금 경제 재개에 따라서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과거 경험치를 살려서 코로나 확산 둔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재개에 따른 모멘텀, 결국은 경기 회복의 속도가 초강력 경기부양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소위 말하는 3분기 이후부터 물론 경제 회복의 어떤 그 기간은 상당히 장기화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기대감. 특히나 람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시장 내에 지금 현재 설왕설래 말이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차원들 속에서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설사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난 3월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폭락장세가 나타나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에 대한 하방 경직성 역시 FOMC를 비롯한 주요 통화당국들의 거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이런 그 유동성들이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조금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미국 하원에서 진행이 되었던 금융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여기에 파월 페드 의장과 그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같이 동석을 해서 참석을 해서 증언을 좀 한 바가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장관의 증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모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결론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파월 의장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조금 좀 시장 내 긴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분기 GDP, 미국의 GDP는 최대 폭의 감소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이미 시장과 상당 부분 소통을 이미 해놓은 그런 어떤 그 이슈, 재료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주된 목소리는 여기에 경기 부양책의 지속이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역시 필요한 국면이다.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이 중단이 된다라면 이때까지 나타났었던 고용이랄지 고용의 회복이랄지 소비 심리의 회복이랄지 이러한 부분 다시금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결국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일단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문우신 장관도 일단은 경기 낙관론을 폈습니다. 경기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가 한 이야기 또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부양 정책이 7월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서 의회와의 협업, 의회와의 어떤 의회의 협조에 대한 어떤 그 당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미국의 재정 지원 정책은 7월 말까지 일부 소멸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지원금은 고갈 상황에 들어갔다. 추가적인 자금 내지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15일로 도래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의 어떤 그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아마도 급여세 인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어떤 그런 그림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00억 달러의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한 종료 시기가 7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 정책, 지원 정책이 통과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시장은 소비의 둔화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승 모멘텀의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 여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미리 좀 대비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지난 월요일에도 대강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8월 10일부터가 의회 여름 휴가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문호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 조기 의회 통과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아마도 공화당이 상당 부분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 역시 비슷한 차원으로 어떤 그 협조에 나설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예상치 90.8 대비해서 98.1 상당히 긍정적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다라는 점.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래에 대한 지표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경기 동행 지수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 동행 지수가 아니라 경기 선행 지표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PMI 지표 발표 지금 예정이 있죠. 어제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 중국 경제 상황,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FOMC 의사록 발표, 지난 6월, 그리고 PMI, 미국의 PMI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이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업황, 과연 어떤 업황의 사이클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젯밤 우리 시간은 어젯밤이죠. 디램 익스체인지 반도체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다소간은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전망치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일단 호실적에 힘입어서 4.8%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반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일단 상반기 그들로 말하면 3분기죠. 3월에서 5월 달. 우리로 얘기하면 한 4, 5, 6, 한 2분기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고요. 이에 앞서서 통상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그리고 그들의 실적 이를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가능성, 2분기 실적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힌트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은 13.5%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2% 감소하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공장 가동률은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ASP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평균 판매 단가 한 5%에서 9%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분명히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점.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4분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6월에서 9월 달까지 실적인데요. 6월에서 이제 8월까지의 실적인데요. 그때 아마도 재택근무라든지 홈스쿨링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해서 어떤 그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의 어떤 그 견조한 성장세 이를 기반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 활황 여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실적을 근거로 했을 때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2분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3분기 이후 호실적으로의 전환 가능성 분명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시장 내 코로나 재확산 분명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자 회복이 아니라 W자 회복으로 가게 된다라면 시장 상당 부분 의구심에 차면서 차익 실현 매물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분기 실적이 임박하고 있는 반도체, 분명한 것, 지난 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반도체 경기의 저점을 통과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부분. 3분기 이후부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FOMC 마찬가지, 한국은행 마찬가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근데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분명히 있으니까 성장 업종 쪽으로 빠른 순환매 양상 이러면서 새로운 주도주 찾기의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요, 유동성과 실적 중심의 성장주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게 된다라면 성장주 중심으로 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한 빠른 순환매 속에서 새로운 테마주 찾기로의 어떤 그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힌트가 아니었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반등에서 제외됐던 소외 업종 부분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중국 정상화와 관련된 수혜주들. 한한령의 완전 해제는 아니지만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소외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환매로 다시금 이제 순환매 동참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된다라면 시장 일단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난 속에서 성장주로의 순환매 가능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반도체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다음에 장비 5G 장비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기에 충분한 그런 영역일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 상당 부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난밤에도 했었고 WHO 같은 경우는 팬데믹의 어떤 최악 상황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다. 아직 팬데믹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속에서 결국 시장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냐 아니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W자 반등 형태로 다시금 시장 하락 경험하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점. 이 속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로 상반기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하반기 바이하우로 하반기 실적 개선, 실적 회복이 이제부터 서서히 가시화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 충분하게 미국의 어제 하원의 금융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파월 의장이랄지 문우신 장관이랄지 정책 당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시장 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로
계속해서 전달해 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V자가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소강 상황은 진행되지만 유동성에 대한 믿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믿음은 계속될 것이다. 근데 2분기 미국의 GDP도 사실상 최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 시장은 2분기 실적의 둔화 가능성, 이 부분 분명히 염두에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가 흐릿하지 않고 3분기 이후가 확고하게 신뢰에 찬 믿음으로 회복이 담보가 된다라면 시장 분명히 성장 업종 중심의 어떤 그 빠른 순환매 양상이 다시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죠. 유동성이라는 버팀목 그리고 업종별 사이클에 저점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이다라는 점. 다행스럽게 어제 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도체 어떤 그 저점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3분기 어떤 그 순환매가 진행되는 속에서 성장주, 실적 성장주에 대한 관점, 이러한 대응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점. IT랄지 특히나 클라우드 컴퓨터, 5G 통신 장비, 엔터테인먼트, 2차 전지. 여기에 한동안 소외가 됐었던 소부장이죠. 그 소재, 부품, 장비까지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부 주도형 어떤 그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한 관련주들. 조금은 좀 그 혁신, 기술주 쪽으로의 관심.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분기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3-4기주 가운데 소부장주의 공모가가 2배를 웃도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소부장이라고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좀 줄임말로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주가 올해 특히 상장했었던 최근에 좀 상장했었던 종목들이 공모가의 거의 2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봤을 때도 이들 종목들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 7월 1일부터 1년간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그러니까 스펙 합병 종목들 제외하고 62곳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6.19%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 35개는 공모가를 웃도는 주가에 지금 현재 거래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부품 관련주는 고객사 효과에 이 주가에 어떤 주가가 지금 공모가의 2배 이상 오르면서 시장이 좀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가장 크게 뛴 것은 작년 11월 말에 상장한 센트럴 모텍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 아머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우선 공모가가 6,000원인데 지금 400% 이상 오른 3150원에 거래를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잠시 주춤했던 이 테슬라 주가가 지난달에도 주당 $1,000선 돌파하면서 질주를 이어가면서 이 센트럴 모텍의 주가도 지금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ITM 반도체는 작년 11월 초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124.6% 오른 가격에 지금 거래 중이고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보호 회로 패키지죠. 이 PMP를 생산하면서 애플 무선 아이폰인 에어팟 프로에 지금 공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애플 신제품의 유선 이어폰이 동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PMP는 기존의 보호회로보다는 크기는 작고 전력 효율은 6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고도화에 따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 22일이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 LET 같은 경우에도 상장 첫날과 둘째 날에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증시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LET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 고객사로 보유한 이 OLED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 검사 장비 전문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런 어떤 새내기주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몇 어떤 소수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 종목들 외에 역시 코로나19 체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상장한 이 광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이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월에 상장해서 주가 상승 효과가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효과를 갖춘 자외선 LED 바이오렌즈 기술을 중국 에어컨 브랜드에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3주 만에 2배 가까이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 육가공업체 마니커 FNG는 직곡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반등장에서 158%까지 올랐었고요.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이 여파가 이 가정 간편식, 이 HMR 시장에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우선 또 난요섬유와 통신 부품 전문 업체죠. 레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바이오 같은 코로나19 테마주에 엮이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상장 직후에 모회사인 톱텍과 또 마스크 생산에 나선다고 발표한 뒤 4월에는 또 혈장 분리막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의문이 생기면서 4월 초에 18,8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14,000원에서 16,000원대를 횡보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관련 파생 상품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불어닥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자세한 사항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DLS에 대한 얘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얘기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손실 가능성이 큰 녹인형, 그러니까 낙인형이죠. 낙인형 WTI DLS의 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상품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선 이런 DLS, 유가 관련 DLS 상품이 지난 4월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WTI 가격이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 모두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낙인 DLS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한 번이라도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은 만기 시점에서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해야 원금이 보장되는데, 이들 상품은 아직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대로라면 원금의 절반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유가가 크게 올라야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들 상품이 발행될 당시에 WTI 가격은 배럴당 55에서 70달러 선이었는데, 이 조기 상환 조건은 보통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당시 가격의 약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가 배럴당 44에서 56달러 이상은 돼야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인데, 최근 유가가 30달러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달성할지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연말까지 WTI가 기초자산인 다른 낙인 DLS의 만기가 좀 줄줄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금액도 몇백억 대이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반기에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이들 상품도 손실이 차례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WTI를 기초조사로 하는 이 DLS 가운데 이 낙인 구간이 35에서 55%인 상품의 전체 미상환 잔액은 6,445억 원에 좀 달하는데요. 유가가 장기간 정체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의 손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유 DLS는 지금까지 중위험, 중수위 상품을 분류했지만 지금은 약간 고위험으로 되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한국의 관광 상품이 다시 한번 팔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최근 좀 눌렸는데 앞으로의 반등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한한일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중국 관련된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증권업계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와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어제 아무래퍼시픽이 9.48% 급등한 16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특히 이제 이치한물,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리더스 코스메틱, 또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같은 6개의 화장품 업체 주가는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FN 리퍼블릭, AVCNC, 클리오 같은 대부분의 화장품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 들어서 상승 재료가 없었던 게 이 화장품주인데 간만에 나타나는 호재의 일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세점과 카지노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호텔신라가 7.58%, 신세가 6.78%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면세점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이 파라다이스가 10.33%, GQL이 3.63%까지 상승세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중국 영향은 화장품 면세점뿐만 아니라 엔터와 여행주에도 미쳤는데요. 이 YG 플러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펜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 등은 두 자릿수 상승폭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 수요 기대로 이 J 컨텐터리가 10.18%, 스튜디오 드래곤이 8.56%까지 상승세에 합류했고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전일에 내놓은 이 보도자료가 가장 큰 영향이 컸는데,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죠. 이 OTA 시트립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한국 여행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어떤 온라인 라이브 쇼를 통해서 트립닷컴 공동 창업자인 제임스 량 회장이 직접 신라호텔 같은 국내 유명 호텔과 에버랜드, 또 남이섬, 스키장 같은 한국 관련 여행 상품 60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일령 해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으면서 우선 중국 관련주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재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또 매수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마이크론이 하반기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고, 이 부분도 우리나라 전체 IT 반도체 관련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전일에 우선 삼성전자 0.76%, SK하이닉스 1.79% 올랐는데, 우선 마이크론이 3월과 5월에 실적 발표에서 매출 54억 달러, 우리나라 6조 5천억, 영업이익이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매출은 시장 추정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3%, 82%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마이크론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좀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제이, 모토로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이 코로나 환경과 전 세계 불확실성 속에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 하반기의 클라우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이 스마트폰용 생산 라인을 서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6월과 8월에 실적 전망치도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지금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상당수의 시장 참여자가 하반기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가 예상된다고 좀 전망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를 축적했던 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지금 하반기에는 물건을 많이 사가지 않으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우선 하지만
지금 그 낸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서버용 SSD에 대한 투자를 본다고 한다면 이 올해 3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어제 동해안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만큼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와 충북, 경북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도 비가 내리겠고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서늘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강릉 23도 선으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영서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수원 25도, 춘천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이후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속초와 울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다 차츰 개겠고 전북은 낮까지, 경북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26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쯤 다시 북상해 제주와 남해안에 비를 뿌리겠고요. 내일은 중서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날은 30도 안팎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